자, 교과서 96쪽입니다. 교과서 96쪽이고요. 학습지는 47쪽이에요. 아까 좀 전에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은 학습지 46쪽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스스로 한번 학습해 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선생님 교과서 96쪽의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학습지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구 열강과 수교하다라고 이제 소제목이 나타나 있는데요. 조선이 개항하자 미국도 조선과 수교를 추진했습니다. 아까 조선은 우교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죠? 그렇죠.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고요. 이후에 미국도 조선과 수교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수교를 이제 주선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청나라거든요. 청나라. 이 우리나라가 서양 여러 나라 가운데 이제 미국과 가장 먼저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 수교를 할 때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왜냐하면 여기 교과서 이 부분에 이유가 있죠.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선과 미국의 수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렵에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의 외교관이 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중국, 일본,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과도 조약 체결이 필요하구나. 이런 인식을 깨닫고 이제 수교를 추진하게 되지요. 여기 수신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개항 이후에 우리가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거든요. 2차 수신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1차 수신사도 있었겠죠. 그쵸? 개항 이후에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일본의 근대시설을 조금 보고 오라고 조사시찰단을 고종이 따로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던 사절단 이름은 수신사예요. 어쨌든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온 청의 외교관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밑에 이제 나오죠. 이 조선 책략의 책 때문에 이제 이 조선 책략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미국과 이제 수교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주장이 막 조선에 소개되니까 개화 정책에 반대했던 유생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유생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정척삭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8차 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항에 반대했던 유생들은 이런 일본과의 개항도 당연히 반대했지만 미국과 조약 맺는 것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의 알선으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조약이라고 했어요. 자, 이 조약에는 거중조정 조항과 간세 조항이 들어있는데 미국의 그런 조항이 들어있긴 하지만 미국의 최혜국 대우와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옆에 1관입니다.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들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낸다. 자,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는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두터운 우애를 보여준다. 이게 거중조정이에요. 뭔가 조선하고 미국 사이에 제3자가 끼어가지고 서로를 이제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자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이 조약의 내용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일산늑약이 체결돼서 외교권이 박탈당했을 때 고종이 이제 미국한테 요청을 하죠. 도와달라고. 근데 미국은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일산늑약 체결되기 전에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한반도의 지배권을 일본이 차지하는 것을 묵인해줬죠. 그래서 1관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14관을 보시면 조선은 조약을 체결한 뒤에 통상무역, 상호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는 자동으로 미국 관민한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혜국 대우라고 하고, 우리 지난번에 청나라와 일본의 개항에서도 살펴봤듯이 최혜국 대우와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는 건 대표적인 불평등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미국 공사가 한성에 부임을 했고, 조선도 답례로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 보빙사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이야기 더하기로 특집 기사로 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보빙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인천 제무이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뉴욕, 보스턴. 지금도 이렇게 여행하려고 하면 그쵸, 비행기로 가기에도 굉장히 힘든 거리인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가가지고 미국의 이제 이런 발전된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하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미국의 근대 문물을 이제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보빙사, 미국으로 보냈던 사절단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약은 미국하고 맺은 조약이지만 그 이후에 영국, 독일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고요. 러시아하고는요, 청의 알선 없이 독자적으로 수교를 했어요. 왜 독자적으로 이제 수교를 했냐 하면, 그래도 이제 한반도에서 뭔가 아까 조선 책략에서 보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청은 이거를 알선해 주지 않으려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조선도 이제 국제 상황에서 러시아랑 수교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수교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조선의 정치 상황에서도 친러파라고 하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천주교 공인 문제로 조약 체결이 지연되던 프랑스, 우리 프랑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병인 박해, 병인 양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프랑스와도 1886년에 수교를 맺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맺은 조약들 있잖아요.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런 조약들이 맺었는데, 이런 조약들이 상대국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게 참 아쉬워요. 만약에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조약이었거나 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된 조약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조선은 대외적으로 근대적 조약 체제에 입각한 국제 질서에 편입되긴 했지만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열강이 조선에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쵸? 자, 교과서 99쪽으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99쪽을 보시면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 한 달락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정부가요,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과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1차 수신사 김기수를 파견했고요. 이어 정부는 개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었어요. 통리기무아문, 아문이라고 하는 거는 관청을 보통 말할 때 아문이라고 하고요. 통리기무아문, 이거는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 아래 실무를 담당하는 12사를 설치하고 개화파 인사를 등용했고요. 이 통리기무아문은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제도를 개편했거든요. 그래서 신식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거를 창설했어요. 그래서 이 별기군은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가지고 사관생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별기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수신사 외에도 나중에 2차 수신사, 조사, 시찰단 이런 거 일본에 파견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에는 영선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해가지고요. 김윤식이 이끄는 유학생과 기술자를 파견해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 청우에 갔던 영선사가 돌아와서 이제 조선의 근대적 무기 공장인 기기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신사, 영선사. 그 다음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근대적 행정기구의 운영과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사 시찰단을 파견했다. 이건 공식적인 사절단은 아니었지만 파견해가지고 일본의 정부기관과 산업, 군사 등 근대적 시설을 살펴보고 미국과 수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죠. 그래서 약간 여기 밑에 보면 암행어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종이 파견한 것이긴 한데 막 대외적으로 우리 파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 건 아니었고 밀명을 내려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근대 문물을 파악해 보라고 했죠. 왜 이렇게 했냐 하면 당시에는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조사 시찰단을 암행어사로 임명해 가지고 일본에 파견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하면요. 일본에는 개항 이후에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조사 시찰단을 파견했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해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했고요. 저번에 미국하고 조약 체결했을 때는 어떤 사절단을 보냈다고 했죠? 그쵸?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했을 때는 미국에는 보빙사라고 하는 그런 사절단을 파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화정책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이 개화정책기구를 둬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